자, 전 시간까지 우리 자바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왔죠. 자바든 다른 언어든 모든 언어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운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랬죠.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죠.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런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죠. 다른 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종의 방법이죠. 알고리즘. 그게 다른 거지. 결국 CPU 레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운 그런 연산자를 고속으로 실행해서 처리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절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미 실습해 봤듯이 실행문이나 수식에서 연산자를 달랑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B 할 때, 자, 플러스 A.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자, 지금 A에, 지금 증가 연산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 B의 값을 초기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식 또는 실행문에서도 연산자를 여러 개 사용한다 이거죠. 따라서 자바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식이나 실행문에서 연산자가 여러 개 사용할 경우 연산자 사이에 우선순위를 줘서 그 연산자를 먼저 수행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식에서 연산자 실행 방법이다 이거죠.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수식에 여러 연산자가 사용될 경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합니다. 그 전에 먼저 표를 보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죠. 자, 자바의 연산자는 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훑어보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 이런 식으로 점이죠. 점이나 가로. 점, 가로, 대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부호 연산자, 세 번째는 부정 정감 연산자, 네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죠. 산술 연산자도 우리 실생활에도 산술 연산자 중에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그 다음 순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죠. 자, 앞에서 대입 연산자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식이 있으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모든 수식의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좌측에 변수에 저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 그랬죠. 자, 자바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연산자들이 하나의 수식에 동시에 사용됐을 때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연산자 실행 방법이죠. 수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좌측에 위치한 연산자부터 계산하면서 우측으로 진행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산술 연산자 중에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가 하나의 수식에 같이 쓰일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산하면서 이제 진행한다 이거죠. 연산자 중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이거죠. 말씀드렸죠.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죠. 하위 연산자를 먼저 실행하려면 수학의 수식처럼 가로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우리가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수식에서도 이런 수식이 있으면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죠. 그러니까 4, 7, 28부터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더하기 5를 하죠. 그러면 y는 33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5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가로를 하죠. 그러면 5 더하기 4부터 계산해서 9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7하고 곱하니까 63.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식에 여러 연산자가 사용되는 경우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하고 싶다 이러면 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면 가로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하면 더욱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럼 실제 수식을 이용해서 연산자가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식이 있죠. y는 15 나머지 연산자 4 나누기 3 더하기 5 곱하기 갈로 열고 7 마이너스 4 갈로 닫고. 자, 요런 수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로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7 마이너스 4부터 계산하죠. 그러면 1번부터 계산하면 요 결과는 3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연산자가 15 나머지 연산자 4 나누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더하기
곱하기니까 지금 이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하고 나누기하고 곱하기죠.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죠. 같을 때는 좌측에서부터 먼저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요거부터 먼저 계산되겠죠. 계산하면 1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겠죠. 3이 계산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연산자는 3 나누기 3 더하기 5 곱하기 3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빠른 연산자는 이제 나누기하고 곱하기죠. 그러니까 또다시 좌측에서부터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나누기 3이겠죠. 3번이죠. 이제 연산한 결과는 1이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 더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3이 먼저 계산되겠죠. 그러면 15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더하기 15죠. 그러니까 16이죠. 계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대입 연산자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y에는 최종적으로 16이 저장되는 거죠. 수식에 여러 연산자가 사용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구체적인 수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연산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해 주면 되죠. 우선적으로 연산한 경우에는 연산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용한 이제 그 예제죠. 보면 하쉬 온도와 섭씨 온도 변환하기죠. 그러니까 하쉬 온도, 섭씨 온도. 자, 우리 동양권,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권에서 사용하는 온도가 이제 섭씨 온도죠.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화씨 온도를 사용하죠. 화씨, 섭씨 이거 사람 이름이죠. 자, 그 공식이다 이거죠. 보면 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공식이다 이거죠. 보면 화씨 온도는 공식이 섭씨 온도에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31을 하면 된다 이거죠. 섭씨 온도는 반대로 화씨 온도에 먼저 31을 빼고 난 다음에 곱하기 9분의 5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연산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용해서 뺄셈 연산을 먼저 한다 이거죠. 실제 코드죠. 보면 자, 베이스를 파이널로 써냈죠. 31을 베이스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베이스는 상수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셀시어스 플롯 타입이죠. 0으로 초기했죠. 페른하이트도 지금 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보면 셀시어스 37.0F 그러니까 섭씨 온도 37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방법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똑같이 페른하이트는 섭씨 온도 곱하기 5분의 9죠. 그러니까 5분의 9니까 6.0F 나누기 5.0F죠. 그리고 더하기 32. 30은 베이스죠.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도 곱하기하고 나누기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좌측에서 이제 계산하면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을 코딩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좀 이제 가독성이 안 좋죠. 그러니까 공식에서 보면 5분의 9가 지금 분수죠. 그러니까 5분의 9의 값을 섭지온데 곱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같더라도 이런 식으로 9.0F 나누기 5.0F 이런 식으로 가로로 묶어주면 훨씬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섭씨온도에 대한 화씨온도 출력하면 자, 섭씨온도 37.0도에 대한 화씨온도는 98.6도다 이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꾼다 이거죠. 셀시어스는 자, 보면 자, 섭씨온도 변환하는 공식 이거죠. 화씨온도에 31을 먼저 뺀 다음에 이제 9분의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를 이용해서 먼저 페른하이트 마이너스 베이스 가로를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계산한다 이거죠. 가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페른하이트 마이너스 베이스 요게 먼저 계산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똑같이 9분의 5를 곱해줘야 되니까 요게 5.0 나누기 9.0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면 훨씬 코드가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해서 곱하면 화씨 온도에 대한 섭씨 온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98.6도에 대한 섭씨 온도는 원래 37.0도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고 화씨 온도를 다시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예제다 이거죠. 가로를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연산하고 싶은 연산자는 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제처럼 좀 더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해도 좋다 이거죠. 자, 섹션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3.ex01 페른하이트하고 셀시어스의 줄임말이죠. 컨버전 테스트.
베이스 상수선에서 32로 초기했죠. 자, 셀시우스 페르나이트 변수선언 0으로 지금 초기했습니다. 자, 셀시우스 변수 값을 37로 초기했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 37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고 싶다 이거죠. 자, 변환하는 방법은 공식 있죠. 셀시우스의 9 나누기 요한 값을 곱해서 31을 더하면 되죠. 자, 37도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 변환 공식에 넣어서 지금 그 화씨 온도로 이제 변환했죠. 실행해 보면 섭씨 온도 37도는 화씨 온도 98.6도다 이거죠. 지금 셀시우스 곱하기 9.0F 나누기 5.0F 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가 없어도 실행해 보면 원래 정상적인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공식의 의도대로 이런 식으로 9.0F 나누기 5.0F를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주면 공식대로 셀시우스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32 공식처럼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를 써주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원래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섭씨 온도에 31을 먼저 빼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 나누기 9를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씨 온도에 대한 섭씨 온도 실행하면 98.6도는 원래 섭씨 온도 37.5도다 이거죠. 14행에 보면 이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5.0F 나누기 9.0F는 자 이런 식으로 굳이 가로를 안 해줘도 실행하면 원래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가로를 해주면 좀 더 이제 코드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가독성이 좋다 이거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먼저 하고 싶을 경우에는 가로를 이용하라 이거죠.